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멘토 신봄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롯데정밀화학이고요.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최근 이슈와 간단하게 주가의 흐름을 현재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롯데화학에서 이슈를 보게 되면은 3분기니까 최근은 아니죠. 하지만 4분기도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그냥 3분기를 가져온 겁니다. 결국에 3분기 영업이익이 70% 급감한 이유는 롯데 정밀화학의 주요 제품의 가격 하락 및 전방선을 보진 탓에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그래서 이 수준은 4,012억, 영업이익 351억 원, 전년 분기 대비 이제 36%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주요 원인은 롯데 정밀화학의 이제 염소 계열 제품이 에폭시 수지 원료 ECH가 부진했다. 그리고 보통 이제 ECH가 전년도 분기, 전년 동기에서 전년 분기에 보면 한 대충 이제 20% 정도 차지하는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ECH가 왜 가격이 하락했냐라고 보면은 ECH를 만들 때 쓰는 공급 원료인 프로필렌의 비용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거의 원료인 글리세린의 생산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재값에 대한 것이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싸져가지고 ECH에 대한 톤당 가격이 싸져도 많이 팔면은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지 못했던 점이 하나가 건설업의 부진이 하나 예죠.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인해서 이런 점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러므로 인해서 건설업의 수축이 일어나니까 ECH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건설업인데, 건설업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다 보니 이제 ECH의 매출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이슈는 중국 요소 수출 금지죠. 내년 1분기까지 전면 제한이다. 그래서 중국이 2년 만에 요소를 수출을 또 중단. 그래서 이런 화물차 운전기사 등 요소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불안이 증가한다. 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런 기사에도 웃을 수 있는 건 롯데정밀화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50%나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트남에 이제 5천 톤을 추가 계약하면서 그 전에는 90일 정도를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111일분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유록스와 또 외국에서의 수입, 이런 것들이 롯데와 정밀화학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에 대한 금지령이 계속 지속이 되고 롯데 정밀화학이 계속 지속적인 대처를 잘 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의 주가의 흐름을 볼 때 흐름 사이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그 다음에 석유화학, 이런 식의 사이클이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왜 그 다음에 암모니아냐면 암모니아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선박, 벙커링, 연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롯데 정밀화학은 이제 울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모니아, 벙커링 시장에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암모니아는 이제 그린 케미컬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 중에 하나죠. 이제 암모니아가 주요라기보다는 결국 이 수소인데 이 수소를 만들 때 암모니아를 사용하니 수소가 부각을 받을 때마다 암모니아를 국내 최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이 어떻게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사실 석유화학은 내년 24년도 1분기까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EBSI죠. EBSI 평가를 봤을 때 이제 67.8로 확실히 100 아래니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국제 유가와 환율, 뭐 중국 설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눈여겨볼 거는 이제 롯데 정밀화학에서 이제 가성소다다. 이 가성소다가 이제 전력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가성소다의 생산 설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매년 두 자릿수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성소다는 또 전구체 산업에 쓰일 수도 있죠. 결국에 이런 부분은 전력
그리고 전구체. 그래서 전구체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성소다의 매출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ECH 산업도 결국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계속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다시 경기가 살아날 때는 롯데 정밀화학에 큰 매출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주가 흐름을 알아보자면, 롯데 정밀화학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결국에 지금 상황은 어떤 특정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평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혼조세인데, 혼조세니까 이 특정 가격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지지해주면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냐면, 점점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다가 이 주변을 깨는, 거래량은 무조건 동반이 돼야 되고요. 깨는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 중에 하나죠. 이 가격을 잘 지킨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상승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잘 지지해주고, 상승이 왔을 때 이 부분이면 66,000원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왔을 때는 여기서의 매도와 차익 실현의 매도, 차익, 이 둘의 싸움, 이 둘이 합심을 하면은 본전과 차익에 심리가 작용해서 매도세가 되면은 그래서 가격이 눌릴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여기 돌파할 거야 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 간다기보다는 한번 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적에서는 이제 5평선, 10평선, 20평선, 60평선 상방으로 가고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힘이 조금 강하구나.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은 그 어떤 다시 고점인 61,5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적으로 중요한 이제 6만 원과 59,500원을 잘 지켜주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이 부분을 다시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의지가 없다, 다시 빠질래 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고점에 가서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큰 틀에선 혼조세니까 단기 추세가 강해도 이런 빠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트도 간단하게 알아봤고, 차트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고 이제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리딩의 영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멈추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인 이슈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대기업 컴퍼니의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